252조로 넘어와서 내려진 판결인데 그 내려진 판결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내려진 판결인 경우에 있어서 특이하게 기판력이 배제되는 조문이 252조다. 그래서 다음 달 월 30만 원씩, 다다음 달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라라는 토지 인도에 플러스된 청구에 대한 판결이 해피려면 정기금 지급으로 내려졌다. 이행 청구에 대한 판결이 해피려면 정기금으로 월 얼마씩 획기적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인 경우에 그 뒤에 상황이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판결은 언제 시점 갖고 내려준 거예요? 변론 종결 시점 갖고 내려줬는데 그러면 어찌 됐던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구속받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내려줬는데 해피려면 보통의 판결과 다른 게 보통의 경우의 판결과는 다른 무슨 상황이 있냐면 장래 부분이 판결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우리의 판결은 뭐예요?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을 상정한다면 손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당한 어떤 피해를 배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현재 부분은 발생한 손해를 주라고 뭔가 법원이 타당한 계산된 금액을 주고 있는데 다음 달 주라고 한 거, 다다음 달 주라는 거 언제까지? 토지가 최종적으로 인도될 때까지 주라고 한 부분의 장래 부분은 장래 부분의 월차임은 실은 언제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주라고 했냐면 변론 종결 시까지의 상황에서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변론 종결 시 이후에 그 땅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 등등 어떤 이유 때문에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월 30만 원 정도의 차임 정도로 계산을 했던 게 이미 지나간 시점은 그렇게 계산했는데 앞으로 시점을 월 30만 원 하기에는 너무 이게 한 10배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300만 원 정도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판결에서는 이미 다음 달 얘기를 해줬고 다다음 달 얘기도 해줬어요. 물론 원고가 언제까지만 받고 그것은 일단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좋을 뻔했냐면 그냥 변론 종결 시점까지의 부분만 받기로 소송 내서 받고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은 아주 한 달마다 내는 건 좀 너무한 거고 한 1년 지나서 1년 거 모아서 내면 됐었어요. 그랬으면 현재 이행 부분만 내고 1년 뒤 거는 좀 미루고 있었으면 땅값이 올랐으면 그 1년 뒤에는 어떤 기준으로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 땅값이 오른 30만 원이 아니라 월 300만 원으로 해서 받았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 자기는 일단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다음 달을 30만 원 정도로 쳐서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땅값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300만 원 정도 받을 값어치로 됐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요청해서 받아서 결론이 낸 거니까 함부로 그 판결을 바꾸면 안 된다 해서 출발을 하는 건데 이해되겠죠? 그런데 그게 252조에 보면 현저하게 그런 막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금액이 불균형이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252조가 그런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라고 해서 변경소니까 뭐예요? 판결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시켜요? 원래는 30만 원 정도로 쳐서 계산해서 손해금으로 했는데 이제는 300만 원으로 받겠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인정해주면 안 된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판결이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어찌됐건 두 당사자의 관계는 뭐예요? 30만 원만 주는 관계로 법원이 확정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은 왜 특수성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얘기도 해준 거예요. 앞으로 얘기, 다음 달 얘기, 다다음 달 얘기, 다다다음 달 얘기. 언제까지? 토지를 최종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해서 해준 얘기가 지금 엇박자가 난 거예요. 갑자기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더라도 원래 출발은 뭐다?
해주는 게 아닌 거가 출발인 거예요, 원래는. 왜?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법원이 해준 거죠. 지가 그냥 과거 것만 받고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다음 달 거는 그때그때 가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손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거니까 그 한 달 지나보고 또 한 달 지나보고 또 한 달 지나보고 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네가 원해서 미리 다음 달 얘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 다다다음 달 얘기, 다다다다음 달 얘기, 언제까지 얘기, 그게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도를 마칠 때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뒤에 요동이 친 거예요. 요동 쳤어도 원래 판결은 확정되면 뭐다?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그렇게 구속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구속되는데 장래를 보고 내려준 판결인데 그 장래의 어떤 상황이 이 판결에 담겨 있는데 그게 막 지금 확연하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준 이런 조문이 252조. 만약 이렇게 반영을 안 해주는 데 대해서 없다면 어떻게 돼요? 피고는 앞에서는 뭔가 X한테 죄인처럼 돈 갚아서 30만 원씩 주는 토지 돌려줘야 되고 30만 원씩 매달 주는 것으로 이제 됐는데 피고가 갑자기 300만 원 정도의 월 차임을 내야 되는 막 땅값의 그 이용 가치가 이렇게 생겼을 때 피고 입장은 오히려 느긋해져요. 왜? 판결이 없을 때보다 더 느긋해져요. 판결에서는 뭐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다음 달도 30만 원만 주라는 거예요. 다다음 달도 30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그럼 피고는 개기면 개길수록 산수적으로 얼마 이익이에요? 270만 원이 이득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정도의 땅을 쓰려면 300만 원 정도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판결문이 법원이 뭐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매달 너 3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럼 개기면 개길수록 30만 원만 내놓고 300만 원 정도의 효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쁜 건 뭐 철면 피고 나쁜 거는 일순간이고 경제적 이득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기면 개길수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격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출발은 뭐예요? 원고가 30만 원 정도의 손해라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치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러서 내야 된다라고 판단한 그게 뭔가 막 황당해졌으니까 그걸 반영해 주는 게 252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그런 제도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판결은 한번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구속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그걸 깨트리는 것이다. 깨트리는 이유는 무조건은 아니고 장래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예상 밖의 사정이 벌어졌으니까. 현저한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자주 내는데 조금 더 머리 써서 낸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내면 당연히 이제 252조에 이런 제도를 염두에 두고 냈다고 해서 변경의소가 된다라고 이런 상황으로 쓰는데 조금 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정도만 나오는데 뒤집어서 이런 상황으로서 한 2배 정도만 띄게 설정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30만 원짜리 차임이 뭔가 상황이 바뀌면서 한 차임 60만 원 정도로 바뀌었다. 2배 정도만 되게. 그러면 사실은 적용을 볼 때 이것을 현저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2~3배 정도는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어떤 안정적인 이런 게 아닌 막 급변하는 이런 경제 환경에서는 2배 정도는 현저하다고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갖고는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가 한 60만 원 치러야 되는 것으로 됐다고 그래서 60만 원짜리로 변경의 소를 인정해도 되겠느냐 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 8, 9배 막 이렇게 된다면 모를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례 문제는 한 8, 9배 뛰는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은 그런 게 나오고 이게 2002년도 민사소법 개정에서 새로 생긴 조문이고 그 이전에도 이런 게 한번 문제가 불거졌는데 조문이 없던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실제 판례가 처리를 했냐면 93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나왔다는 건 그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장래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 인도시까지 월 3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실제 8.8배, 9배 뭐 이런 정도의 인상이 있었어요. 뭐 폭등이라면 폭자까지 쓰면서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서는
이런 조문의 제도도 없었던 거고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전원합의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판례를 변경을 할 때에 전원합의체라는 말이 한번 쓰이거든요. 전원합의체라는 대법원 단계에서 모든 대법관이 전원으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전에는 이런 추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이론이나 판례가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93년도에 판례가 바뀌면서 받아줬어요. 받아주는데 그때는 이런 조문상의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 발생한 것을 깨고서 30만 원짜리 차임 상당의 손해를 지급하라고 했던 것을 깨면서 현재 폭등된 한 9배 정도의 폭등된 그런 차임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깨면서 이론을 뒷받침해줬냐면 판결은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일부 청구라는 개념을 한번 배웠어요. 일부 청구. 그래서 일부 청구가 됐을 때 이 잔부분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느냐 부분서 기판력에 걸린다라는 긍정설부터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 부정설에 대해서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주류는 이런 얘기를 했죠.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 이런 학설의 명칭을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원래는 자기가 1억 원인데 예컨대 7천만 원만 청구하면서 3천만 원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이 청구 같은 것을 여운을 남기는 명시를 했다면 잔부분은 3천만 원을 추가 청구하는 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중복죄소에 걸리지 않는다. 이때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만약에 기판력이 걸린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속마음은 한 1억 원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7천만 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금액적으로는 7천만 원이지만 그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거니까 3천만 원을 추가로 문제 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중복죄소로서 7천만 원 청구가 진행 중에 3천만 원을 뒤늦게 내는 것은 중복죄소에 걸린다. 그 다음에 7천만 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뒤에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기판력에 걸린다. 이게 기판력이 긍정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100% 걸린다라고 하지 않고 명시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걸린다 안 걸린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판례와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건의 금액적으로는 한 1억이 문제되지만 내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일단 한 7천만 원만 청구하는 거다 라고 말을 했다면 명시를 했다면 나머지 3천만 원을 추가로 문제 삼는 것이 괜찮다 이런 이론이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부 청구라고 명시했느냐의 그 상황은 아니지만 처음에 30만 원 정도만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등을 해서 300만 원 실제 판례는 뭐 한 8, 9배였는데 예컨대 하여튼 27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270만 원 정도의 차액을 원고가 더 청구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9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론을 썼냐면 애초에 30만 원을 명시한 바는 없이 일단 끝났던 건데 명시한 것처럼 의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명시적 일부 청구 이론을 끌어쓴 거예요. 그때는. 다시 해보세요. 처음에 30만 원 정도를 청구한 것은 이게 더 있을 거라고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명시한 것으로 의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의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전개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270만 원에 대한 추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판력을 깨는 식으로 이론 구성을 해서 인정을 해준 게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해되겠죠? 물론 그 전제는
조금 변동이 있었고 한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상황 변경이 있어서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보이는, 그건 이제 우리의 가치 판단이고, 일단 현저하다라고 보려면 금액적으로 한 2배 정도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내 생각에. 한 그때 당시에 9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그게 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이제 이런 조문을 둔 거예요. 252조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해소라고 해서. 다만 2002년도에 정기금 판결과 변경해소와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그 시스템 조금 틀려요. 93년도는 일부 청구 이론을 의제를 해서 잔부분 270만 원의 추가 청구가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된 거고, 만약 그 상황을 2002년도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로 끌어들여서 해결해 준다면 30만 원짜리 판결이 한 번 있었는데 다시 300만 원 판결로 변경되는 차이 알겠어요? 아까 거는 93년도 판결은 30만 원짜리 판결이 이미 있고 이 판결의 기판력 없이 270만 원짜리 판결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93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방식은 이미 30만 원으로 받아놓은 판결이 있음에도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270만 원 추가 청구해서 받아주는 판결을 하나 더 생기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방식이고, 지금 252조의 변경에서는 30만 원짜리 받은 판결을 무시해버리고 300만 원짜리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판결. 이해되겠어요? 변경의 소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변경의 소에 따른, 그것도 소송이니까 판결은 300만 원짜리 판결이 나오고 종전에 했던 30만 원짜리 판결은 날려버리고. 이해되겠어요? 그런 방식인데, 2002년도 변경의 소가 하여튼 대상은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고 기판력을 배제하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되고, 모든 경우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한 판결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장래 이행 판결에 대해서 그 사정 변경이 현적해서 현저하게 그 금액 산정의 액수가 되는 그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변경시키고 기존 판결을 날리고 변경하는 판결로서 예컨대 300만 원짜리 판결, 월 30만 원짜리였던 판결이 월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로 변경 판결이 내려지는 제도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변경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약간의 우리가 구체적 사건을 놓고 판단을 해야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은 토지인도만 놓고 했는데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이런 경우 나오죠.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 뭔가 후유증이 생겼었어요. 후유증이 막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그런 건 하나 배웠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추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판력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미 자기가 손해배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을 추가로 예상 못한 후유증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손해가 추가되니까 받겠다라고 했을 때 민법에서 보면 가능하다라고 할 거예요. 후유증에 대한 추가 청구가. 근데 이런 구성을 우리가 소송법에서 어떻게 해줄 거예요? 판결이 만약 있는 상황이었다. 이 판결이 분명히 그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일단 판결이 하나 내려져서 그 손해는 그거다라고 결론을 내려줬는데 지금 뒤늦게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뒤늦게 후유증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적 범위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건 애초에 예상 못한 거니까 뒤늦게 나온 거니까 시적 범위를 뒤쪽에서 변론 종결 뒤의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 판례는, 그 다음에 학설은 별개의 소송물로 봐요. 소송물 자체가 객관적 범위적인 측면에서 별개로 봐요. 후유증 부분은. 그러면 소송물이 틀리면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 거죠. 사건이 틀려버리니까. 소송물이 틀려버리면.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에서에 있어서 토지 인도 및
토지를 인도를 마칠 때까지 월 30만 원의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현저하게 이 토지의 차임이 올랐을 때 변경해소의 대상으로서 지금은 이제 소송을 내면 되는 거고, 종전에 93년도에 그런 상황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번 있었는데, 종전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상황과 이제 지금 정기금 판결 변경해소의 상황에 있어서 처리는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과거 거는 93년 판결은 30만 원 판결 플러스 270만 원 판결이 있는 거고, 정기금 판결의 변경해소는 300만 원짜리 판결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수고했어요.